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준석 그리고 펜코 준천지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던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찌질함을 부각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찌질함. 그들을 막 되게 악마 세력, 막 무슨 막 되게 똑똑한데 악랄하다 이런 비판하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입장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버리는 순간 이게 마치 진짜 무슨 엄청 능력자인 것처럼 포장이 돼요. 능력이 아니라 남 조롱하는 거 저도 10대 때 잘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준석 한정에서 긁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코 춘천지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네 수령이 당하니까 잔뜩 긁혀가지고 지금 저한테 와서 막 조롱하고 패드립 날리고 뭐 먹금하자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긁는 거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위 사회와 가정을 거치면서 안 하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에서만 좀 했다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면전에다가 두고도 무슨 NPC 취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한줌 먹금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채널 가셔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먹금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채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로 먹금과 한줌로는 답이 아니다. 이건 그냥 내가 보기 싫으니까 내 꼴 보기 싫은 걸 왜 자꾸 다뤄? 라고 해서 그냥 저로 치워버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런 건 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먹금하는 게 맞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치면은 그 거기에 맞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쫄, 차, 뭐 상, 포 뭐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쫄 하나 잡자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먹금은 먹이 금지입니다. 아무튼 5일 만에 이준석 제명청원 36만 명을 돌파했어요. 지금 기세대로면은 이거 그 40만도 그냥 돌파할 거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하면은 50만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압도적이에요. 저도 계속 저기서 무슨 제명당하면서 서사를 쌓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코스프레라고 이런 게 꼴 같잖아 가지고 제가 신속하게 이걸 공유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괜히 또 뭐 유튜버가 황모식이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좌표 찍어서 인위적으로 이거 숫자를 늘렸네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갈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신속하게 15만을 넘더라고요. 그 신기록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신기록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나도 다뤄야겠다. 이미 신기록을 찍었으니까 그럼 한번 진짜 분노한 민심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자 라는 차원에서 전 이걸 보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걸 가지고 서사를 쌓으려고 한다는데 일단 그 팬코 준천지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산발적 대응으로 빌미 주지 말아라. 무절제하게 대응하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냐?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몰리고 있냐? 아니 무슨 민주주의라든지 뭐 약자들을 보호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이준석의 천박한 입 그리고 핵심은 이준석 본인의 성상남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쪽팔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따위 인간이 왜 그렇게 대선 주자로 본인이 무리수를 두면서 전 국민한테 이름을 날렸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털고 가려고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면은 자기 그 정적 제거용이다. 나 이준석이 무서우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다. 보복을 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막말을 퍼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꼼수는 충분히 딱 그런 식으로 그 간파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팬코 준천지들은 이런 거 바로 못 참고 격추시켜 버립니다. 앞서 그런 자술서 올라오잖아요. 바로 1460일 정지예요. 제가 지금 1200일째 이준석한테 페이스북 차단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이 팬코 제도를 저한테도 적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저한테도 1460일 내적 정지를 한 건가? 내가 이준석 페북 1460일 정지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260일 정도 지나고 제가 한번 페이스북 차단 해제가 됐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은 무슨 뭐 어설프게 김영삼 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그 YS 모델이 김영삼이 아니라 강용석이다. 그 YS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준석이 쩔쩔매는 모습 이것만 보더라도
주위에서 심지어 이준석을 아주 긴밀히 아주 깊숙하게 그 같이 활동하면서 겪어봤던 사람들조차 너무 충격적이라는, 야 이준석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씨가 할 일은 뭐냐면 다시 저 가가지고 100만원으로 안 되겠네요. 한 1000만원 넣고 홍매 하나 심으세요. 가가지고 지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길래 맨날 이준석이 조롱하는 거 있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누가 칼 들고 성상납 받으라고 협박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성상납 그 장의사 같은 사람이랑 전화하면서 쩔쩔매라고 협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넣고 홍매화 신고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고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가서 홍매화 신고 옆에서 코 파고 있으세요. 깔끔하게.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진짜 이 법적 절차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응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맨날 뭐 자신감 있게 남의 가족을 건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이준석 가족, 이준석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 그리고 어머니의 떡 돌린 이 선관위, 그 떡 돌린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구두 광고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납 논란이란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 이준석 문제가 유독 이렇게 되게 솜방망이로 처벌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납득을 못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팬코 준천지만 보고 정치를 하다가 이렇게 전 국민의 밉상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팬코의 본질은 이 사설 도박 문제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이렇게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팬코 준천지들이 어떤 식으로 실드치고 있나 보니까 한 줌이다. 그리고 저는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 팬코 준천지들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시키는 건 왜 그런지라도 이해가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진영 커뮤니티에 와서 뭐 그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거죠. 나도 근데 팬코 좀 오래 봤는데 그런 거 없던데? 아니 뭐 한 줌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덥석 물고 와가지고, 근데 그거 뭐 그렇게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 않나요? 아니 그 명확하게 사설 토토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한 줌이면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뭐 사설 도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보면 비율이 적으니까 그럼 그런 것도 한 줌이니까 처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물타기에 왜 민주진영에서 그게 또 퍼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가 진짜 많나? 아니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는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제보받았던 내용들 다수의 사례거든요. 다수의 사례를 제가 그냥 사진 한 장에 요약을 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뭐 올인하고 자야겠네요. 입금했어요. 인겔 어떤 닉네임인지 저도 저거 압니다. 그냥 일부러 가려놨어요. 어떻게 걸어서 10만 포를 갑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그냥 이런 그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사설토토 안 하고 어떻게 10만 포를 얻으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요런 얘기를 한 것도 나오고, 제가 많이 벌면 뽀찌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막 그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알등이가 돼버렸습니다. 배팅 올인했는데 다 그냥 탕진해버렸습니다. 혹시 1000포라도 저한테 팔 수 없습니까?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커뮤니티다. 이건 일반적인 커뮤니티랑 그런 맥락에서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혐오의 보상화, 점수의 현금화, 도박의 플랫폼화, 이 세 가지가 펨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커뮤니티랑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 뭐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뭐 이거 똥볼 아님?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클리앙이나 뭐 딴지나 이런 데는 왜 얘기 안 함?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는 막 되게 똑똑한 척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까? 1, 2, 3 이 세 가지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다른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딴 데도 포인트가 있던데,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운영진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증거도 제가 갖고 있고, 그건 제가 조만간 또 추가 시리즈로 글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운영진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막고 있겠습니까? 왜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이거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트래픽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유입률이 확 떨어지니까. 알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팬코 준천지들이 막 긁혀가지고, 원래 이준석 얘기할 때는 야 먹금의 황희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저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고마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쟤는 진짜 선출직 평생 못할 듯 비례라도 주려나 하는데, 지지난 총선 때 이미 지역구랑 비례 제한 다 받았는데 저는 할 일이 있다고 거절을 한 상황이에요. 누구처럼 뭐 비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막 어그로 끌고, 뭐 아니면 뭐 지역구 나가가지고 뭐 하고, 설령 저는 정치할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 fem코 준천지들의 이 댓글 몇 개 깨작거리는 것 때문에 아니 뭐 출마를 못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슨 온라인 게임 얘기하고 막 물타기라는데, 저 fem코 준천지들의 논리에 민주진영에선 최소한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어떤 식으로 정신승리했었냐, 이준석이 30%가 넘을 것 같다고 조작범이죠. 사진 조작범으로 찍힌 이 이기인이라는, 사실 뭐 제가 봤을 땐 얼핏 보면 아기안으로 보였거든요. 윤아기안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기안이 아니라 이기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 30%가 넘을 것 같다, 자기들끼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제 이준석 토론 봤냐? 야, 젓가락 봤어?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거 30% 넘는다니까? 그래, 좀 욕심내면 이준석 당선될 수 있어. 야, 이거 노무현 모델이다 이거? 라고 떠들어댔는데, 야, 어쩜 저렇게 10%도 못 가고 거의 막 초상을 치렀잖아요. 윤아기안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뭐 저 아기안인지 이기인인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이 젓가락 발언 사실 잘못된 거다, 아 나 이거 3차 뚫은 때 실드 치느라 힘들었다, 그런 인간이 30% 얘기는 왜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준석 본인도 그때로 돌아가면 안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fem코 안에서도 분명히 fem코에서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라고 이상하단 글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역시 fem코 준천지들은 못 참습니다. 바로 비추, 너 내려가. 어디 지금 우리의 팩트 폭격을 날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fem코 준천지들이 어떻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냐, G7 초청 가지고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랑 윤석열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말 그대로 48초 참사의 무능 외교였고, G7 정상회의를 또 초청을 못 받았다는 작년에 굴욕 기사까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억지로 띄우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미국 입국 거부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맨날 입으로는 과학이네 뭐 미래네 뭐 떠들어대지만 어떻게 이게 미래 세대를 대변하냐고요.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이준석처럼 망상에 빠져 있고 이렇게 바보스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해서 바보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잔뜩 긁혀가지고 학식을 먹으러 간 건지 학생들 앞에서 토론 자기 진 거 아니라고 정신승리한 간 건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도 맨날 토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30년까지 가서도 야 내가 그때 이재명 토론 이긴 거야 이거. 야 젓가락 그거는 야 무지성한 사람들이 물타기 해가지고 막 좌표 찍고 막 한 거지. 야 그게 떼법 정치 감성 정치지. 나는 막 팩트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나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최소한 익명 뒤에 숨어서 온라인에서도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오프라인에서 대놓고 해놓고 당당한 거. 야 이게 어떻게 청년의 정신이고 이게 무슨 개혁적인 정신이고 과학을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맨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자기는 하버드 파리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창업자랑 알바를 했다. 미국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 미국. 야 알지? 나 미국 출신. 나 하버드 출신이라니까. 야 서울대. 아 그래 서울대 좀 좋더라. 나 하버드 나는. 이런 식으로 맨날 진짜 하버드 간판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요. 하버드니까 저보다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한 건 더 많을 수 있고 머리에 뭐 지식 같은 거 뭐 암기해 놓은 건 많을 수 있겠죠. 저는 프로게이머의 길을 갔다가 은퇴하고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이 사람도 심지어 하버드 공부한 게 끝이잖아요. 이후로 계속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공부의 길로 갔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계속 그걸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딱 거기서 끝. 그리고 나서는 한국 정치를 한다면서 클라세 스튜디오 이 벤처 기업을 만들었다면서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클라세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유령 회사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 지금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냥 참고차 말씀만 드리고요. 아무튼 fem코 준천지들이 어떤 식으로 또 저렇게 옹호를 하냐. 또 저 하버드 미국물 먹고 왔다 그러니까 저렇게 신나가지고 또 이준석이 옳았다.
뭐 취임 하루 만에 이준석 재평가가 된다. 야, 자기들끼리 저렇게 재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재평가입니까? 그냥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정신승리 하는 거죠. 뭔 재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재평가를 할 거면 아니 트럼프가 진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다가 막 예를 들어서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높은 명성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곧 뵙길 기대한대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치 테러를 당했던 당사자로서 그 사례까지도 막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 그래서 G7까지 지금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외교 무대에 대비하게 됐는데 팬코 준천지들은 어차피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팩트로 저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들이 어떤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서사를 쌓아가려고 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줌 혹은 먹이 금지. 저들 한줌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넘겨. 이게 기존의 민주당 대응 방식이었어요.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도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 야 웃긴 놈들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서사를 저렇게 해킹해가고 있는지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계속 탈취해가려 했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21세기 전라도가 2030 남성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비유들 갖고 와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또 이준석을 갖다 연결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들이 계속 떠들어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준석과 그리고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의 그 워너비, 이준석을 워너비로 삼는 이준석 주니어들이 요 유사한 얘기들을 앞으로 퍼뜨리기 시작할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알아야 우리도 여기에 맞게 신속하게 주위에다가 빨리빨리 알린다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고 그게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냐? 민주당의 이미지에 야 독재를 씌워야 돼. 야 이재명 대통령을 실력으로 못 이기고 심지어 야 이준석이 이거 지금 토론하다 지가 자빠졌어. 야 이거 안 되겠다. 민주당의 독재 이미지를 씌워. 이미지 작업을 해야 돼. 독재당으로. 야 이게 2030 남성들의 생각이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포장해요. 이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2030 이꼬르 이준석 지지자라고 퉁쳐서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2030 남성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펜코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대놓고 학식 그 쇼할 때 비판을 했던 것도 20대 남자 학생입니다. 22대 남들 중에서도 이준석과 펜코 준천지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무튼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그 얘기를 하자마자 속보가 나옵니다. 무슨 속보냐? 이준석 이재명 유신 독재의 서곡 이런 식으로. 야 펜코가 저렇게 딱 그 괜히 펜코 탱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싱크탱크 펜코 이 펜코 탱크의 오더대로 바로 저렇게 수행을 하는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그냥 독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독재. 진짜 대단해요 진짜. 야 진짜 펜코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왜 하루 종일 펜코만 보고 있는지도 알겠어요. 뭐 하지도 맨날 똑같이 이준석 찬양해놓고 와 이준석 재평가 간다 진짜 이러니까 나 재평가해 준다고? 아니 그리고 나 하버드 인정해 주는 거다. 역시 너네밖에 없어. 물론 실제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팩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비추 테러를 받습니다. 92%가 싫어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댓글에 누가 대부분은 이준석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더 싫어하던데? 라고 하니까 야 니네 논리대로 보면 이재명 득표율 49%니까 51%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라고 욕하지 않았냐? 그러면 같은 잣대대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준석은 92%가 싫어하는 거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팩폭 이거는 논리로만 보면 완벽한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지그들이 먼저 야 이재명 득표율 49%니까 51%가 싫어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으면 똑같은 잣대로 보면은 이준석은 국민 92%가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안 믿기시겠지만 이런 류의 주장들 제가 막 이런데 모니터링 하다가 맨날 보는 내용들 있죠. 그거를 뭐 장르만 여의도나 이런데 막 개혁신당 패널들이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안 믿기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맨날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저거는 팬코만 보고 있구나 진짜로. 이준석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우리가 막 잘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얘기들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막 진짜 점잖 뺀 척하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축하합니다.
근데 51%가 어쨌든 찍지 않았으니까 찍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통합을 어쩌고 저쩌고 막 운운을 해요 실제로. 그럼 이제 그 패널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준석은 국민 92%가 그럼 싫어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 이런 거 이제 비추봤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의 말로 제가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어요. 아니 이게 이준석 본인이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팬코 유저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준석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과거의 이준석이 오늘의 이준석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준석은 전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극혐하는 수준의 이런 글들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보시면 20대 남자 유권자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죠. 국민일보에 김지방이라는 디지털 뉴스 센터장이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특히 여의도에서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미리 아시는 최소한 우리 희동이님들이 이걸 인지하신다면 나중에 정치권이나 아니면 방송 패널이나 칼럼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가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 씁니다. 글 하단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펜코, 일베, DC 세계관에 절어있다는 식의 낙인이야말로 기성세대의 폭력이다. 야, 이준석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제가 그럼 기성세대가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까? 아니 이것도 웃겨요. 내가 한때 펜코 준천지였고 이명박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서 이명박을 찬양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세계관을 저들이 막 뿌려대고 있는지, 이거를 가랑비 옷 젖듯이 저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지를 폭로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주장대로면 제가 그럼 기성세대로서 폭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팬코 일베 DC 세계관에 절여있다. 아니 그리고 맞잖아요. 앞서서 과학적으로 저렇게 합리적인 비판을 똑같은 논리대로 적용을 해주면 바로 비추 테러라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럼 해결해야 되냐? 이들은 기성세대가 보지 못한 모순을 포착하고, 모순은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던데 그런 건 안 보이나 봅니다. 기성 정치권이 찾아내지 못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지 모른다. 그래서 해법은 뭐냐? 다가서고 대화하고 경청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장에 이들을 초대해야 된다. 야, 제가 진짜 전형적으로 진짜 게으르다고 딱 대표적으로 찍는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정치인들 중에 심지어 지난 6년 동안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 지망생이 이따위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나 게으르지 않습니까? 이분께 묻고 싶어요. 펜코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안에서 혐오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고 이게 현금화가 되고 사설토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기는 합니까? 일베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긴 합니까? 폭식 투쟁하던 것들이 대화로 됩니까?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호떡절 운운하고 압력절 운운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조롱하고 돈 노리고 그러는 거라고 맹 비난을 퍼붓는 것들한테 대화를 하자고요?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여러 세계관들이 있는데 갤러리가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어도 최소한 내란 3갤, 국힘갤, 국힘 비대위갤, 그리고 미국 정치 갤러리,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뭐 경청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 이런 사이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이야말로 기성세대의 무책임함과 나태함, 무능함, 무식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펜코의 비추 비율을 한번 보세요. 비추를 20명 정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훨씬 많은 비중인 85명이 좋아요였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딱 시각적으로 딱 보이죠. 이재경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저게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걸 지금 저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이것들의 대화를 뭘 경청해야 되죠? 아니 이걸 보고 정치권에 불러가지고 이렇게까지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정치권이 반성하겠습니다. 맨날 무슨 뭐 반성무새. 아니 이 사람들한테 뭐 반성하면 이들이 그럼 달라진대요? 자기들 완전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남들 조롱하고 이걸로 폭발해가지고 현금화를 하든지 사설 토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더 바란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자기들 딴에는 막 대한민국을 지켜낸다고 저렇게 막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살인 코리아라고 불리냐니까요. 오죽하면은 살인 코리아라고 불리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펜코가 어쩌고 저쩌고 펜코만 보고 정치한다고 비난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누구든 다 좋습니다. 뭐 박사든 뭐 아니면 교수든 정치인들이든 누구든 아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좀 토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면 면전에서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런 거는 뭐 황희도 이사가 알겠지 하고 맨날 대화는 회피하면서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이런 식으로 펜코 준천지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6년째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전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점잠 빼면서 나와가지고 저런 것들은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경청을 해야 된대요. 뭐 저딴 식으로 고인 모독하고 조롱하고 남들 혐오하고 지역 차별하고 이런 걸 경청하자는 겁니까? 이게 참고로 지금 전해드릴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넘어갈게요. 제명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시의원 한 명도 지금 제명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제명 요구 글이 지금 1000개가 지금 넘었거든요. 누구냐? 국민의힘 시의원이죠. 야 어쩌면 저렇게 그 펜코 준천지들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딱 하나 싶었어요. 이준석 학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국힘 시의원이 등판해서 넌 학벌도 안 좋지 크크 이런 식으로 시의원이란 인간이 막 극좌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부들거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니는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난리가 났죠 당연히. 국민의힘 이단비라는 인천시 의원이에요. 제명 요구 1000명 지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스레드는 원래 반말하는 곳이고 난 그래서 떳떳하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버티다가 수준 낮은 언행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사과했다고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저 정도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마치 투사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요. 내가 진짜 할 말 못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나 이 말했더니 막 이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나 제명하자고 난리였다니까.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릴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스레이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극우 극단화 세력들이 설치고 있는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배지가 저렇게 훼손이 됐다면서 여기서 또 막 찌타령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물어뜯고 공격을 하고 있죠. 스레드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왜 저 왼쪽 위가 찢어져 있냐? 진관사 태극기예요. 진관사 태극기. 이 진관사 태극기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실제로 과거에 만세운동 그 당시의 현장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일종의 그 증거로 남아있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배지로 찬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막 뭐 찢거리면서 조롱을 하는 플랫폼이 스레드입니다. 그럼 이 스레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뻑가도 지금 등판을 해서 졸렬한 건 이렇게 댓글을 닫고 댓글 사용 중지를 해놓고 구군이 다 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에 열려있는 그 게시판에 보시다시피 엄청난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뻑가 재판 기다리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서 굉장히 기다려지고요. 자유대학이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가 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남을 괴롭히는 콘텐츠 때문에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는데 이걸 두고 또 막 자유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겉으로 저들이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창출 정지, 자금줄이 끊기는 게 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저들이 따라하는가, 소위 이제 막 그 유사한 이런 유튜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영배 대행한테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그 유튜버도 최근에 또 흉기를 들고 칼부림 막 난동을 부리다가 검거가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대학생들도 이런 걸 보고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해, 한마디로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데, 대선 기간에 아주대 자유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죠.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고고, 이러면 안 잡힐 줄 알고 저렇게 설쳐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무조건 그냥 엄벌주의로 가자, 전부 다 그냥 막 전국에 CCTV 설치하고 막 다 해가지고 잡아들이면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저런 것들이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걸 인지하게 하고, 그러면 또 뭐 갑자기 중요한 건 일자리고 뭐 양극화 해소고 뭐고 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1, 2년이면 됩니까? 그럼 그때까지 계속 저런 것들이 설치게끔 냅둘 겁니까? 맨날 또 이런 거 오면은 막 관용의 정신, 제가 이런 걸 봐줬습니다, 이런 세력들 설치지만 저는 자유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뭐 돌을 던지든 계란을 던지든 마음껏 욕하십시오. 정치인으로서 멋있죠. 멋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폼 잡으면서 멋있는 소리 하고 다니는 동안 온라인 공론장이 어떻게 쓰레기통이 되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이 fem코가 쓰레기통이라고 비판을 했더니 언론이 그때부터 어떻게 장난질을 쳤습니까? 2030 남성들한테 막 쓰레기란 식으로 비난을 했다고 멋대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그 결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잡식 공룡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비하 논란에 계정을 삭제하고 튀었어요. 구독자 17만 명이 지금 증발했습니다. 한 18만 명 정도가 증발을 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도망치게 됐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런 식으로 계정 자체가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전남에 이재명 대통령이 89%를 받으니까 전남 XX 났다고 하니까 이거를 당당하게 자기의 스토리에 갖고 온 거예요. 낄낄대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는 중국어 배우기 싫다, 차이나 넘버원 외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소위 그 친일, 그 뉴라이트 세력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얘기를 그대로 이제 퍼왔다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누군가가 댓글에 너 일베냐, 전라도 비하 왜 했냐 하니까 라도이님 긁혔나 보네, 이런 식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책임을 진 역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남의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다가 뒤늦게 5.18 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투척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그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후원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민심이 나락을 가고 흉흉해지니까 500만 원으로 떼우자, 돈 가지고 떼우면 되겠지, 500 했다, 딱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하나 지금 이러면서 난리가 나서, 보시다시피 광고주가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도망쳐서 지금 광고주도 난리가 났다. 결국에는 지금 라도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생활에서 이런 말 쓰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얘기들. 한마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특히 민주진영 정치인들에게도 더더욱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혹은 청년들 중에서도 직접 면전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준거 집단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라도인이 어쩌고 막 여자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는 그룹이 있고, 또 그런 걸 못하는 그룹이 있겠죠. 근데 내 주위에 그런 애들 없던데, 온라인에 한줌 애들 그냥 방구석에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 이런 일들을 불러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다는 얘기에 휘둘리면서 계속 그냥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게을러서 그냥 이 관심을 가지면 복잡하고 피곤해지니까 관심 갖기 싫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광고주들이 손절을 하니까 당연히 더더욱 멘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잡식 공룡의 중국인설인데, 하면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해놨습니다. 대통령이 XX인 나라, 국민이라 좋겠네, 나는 중국인이라 괜찮아, 이런 얘기를 본인이 떠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것 때문에 기사화까지 막 되고 있던데, 가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중국 여행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어왔고, 샤오홍슈 SNS 계정 개설에 중국 내 번호가 또 있어야 돼서 지금 오히려 그 사람이 중국인이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정을 폭파한 이유가 뭐냐, 뭐 반성하고 뉘우치고 혹은 뭐 당황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 공안으로 신고가 다수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거주 중인 가족들의 강제 추방과
본인이 중국으로 입국하지 못할 우려 때문에 폭파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맨날 뭐 친중하면서 뭐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전라도 호남이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이제 누군지 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덕후에서도 지금 막 1000몇 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마침 또 기사가 나왔던데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했다가 또 계정 삭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스토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봉하마을입니다. 봉하마을. 근데 봉화마을 다녀왔는데 여기 존잼 이러면서 추락주의의 운지주의라고 해놓고 야 기분 좋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보란 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놓고 조롱을 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모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그 박제가 돼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어떤 글들 팔로워가 누군지 팔로잉은 또 누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그 전까지 이제 댓글로 막 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정신승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갑자기 계정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세훈 국정원 표적 1호가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이때 비방 여론전을 펼치고 심리전, 사이버 심리전 키워드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들이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국정원 뭐 연관돼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 맥락을 자꾸 비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심리전 세력들이라는 게 아니라 심리전단반이 저런 식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움직이고 판을 저렇게 오염시켜 놓고 나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로 저기에 노출이 돼서 가랑비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 유명 가수의 아들도 일배 논란, 노무현 대통령 조롱 논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영정사진 권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에서 만든 노알라,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코알라 합성, 심리학자들 이런 전문가들 동원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 괴베스 전략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만든 게 이명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명박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조롱을 이어가냐? 매년 5월 23일에 올해도 있었죠. 커뮤니티 대문을 뒤집으면서 중력절 표현을 하고 서거를 조롱한다든지, 심지어 여기에 뇌가 절여진 대학 교수들, 심지어 이때 당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20대 30대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은 30대 40대가 됐겠죠. 이들이 그러니까 뭐 중학교 교사로도 가고 막 고등학교 교사로도 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시험지에 어떻게든 1배 티를 내고 그러다가 막 벌금 맞고도 오히려 이걸 가지고 정신승리하고 게임도 이런 게 등장하고 5.18 비하하는 게임도 최근에 등장했죠. 이런 문제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도처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10년은 최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이거 절대로 완결 못합니다. 종결 못 시켜요. 이렇게 방대한 양을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꼬리 자르기 하고 증거인멸하고 특히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저항이 굉장히 셀 거거든요. 저들이 인적 네트워크, 정보기관, 자금, 심지어 이 자금이 일본 극우 자금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최소 10년이라고 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야 뭐 이거 뭐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 당장 우리가 체감을 못해?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뭐가 바뀌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년을 보는 겁니다. 최소 10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혐오를 조장하고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게 훨씬 쉽죠. 통합을 하는 게 본질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남들 조롱하고 이러는 게 왜 쉬운지는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어디까지 연결됐는가? 제가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이제 또 덕후나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인스타도 중요하다, 스레드도 중요하다, 틱톡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세요. 그동안은 제가 왜 팬코 준천지들 위주로 다뤘냐면 일단은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했던 건데 슬슬슬 이제 조금 더 영토를 확장시켜 가야죠. 그래서 보시면 청소년들 사이의 조중동이 일종의 인사이트와 위키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이 자주 가는 앱이에요. 에타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틱톡 이런 데가 어떤 식으로 또 그 퍼지고 있는지는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너무 길어지고 있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한 줌론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노무현재단 내부에 이 내용을 보고할 때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보시다시피 뒤에 선생님이 있든 말든 대놓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거를 틀면서 선생님까지 놀리고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들 성희롱하는 학생들도 요즘 실제로 많다고 제보가 많이 옵니다. 저도 영상 같은 걸 직접 이렇게 막 제보도 봤는데 와 이건 언제 어떻게 제가 뭐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마 지금 아직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남녀 공학이냐 남고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선 심지어 신남성연대 마약쟁이죠. 막 배인규를 연예인화를 시키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광주에 있는 남고에서 신남성연대를 찬양하고 막 축사 영상 해줘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 정도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다고 이걸 치워버린다. 그래서 제가 한 줌이나 먹금론이 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정치권, 진보 진영, 진보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기존의 방식대로 했더니 답이 없더라. 관용과 따뜻함으로 이들을 대하려고 했더니 답이 없더라라고 최소한 지금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데 이게 지금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2343건의 제보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건의 제보에 열대 개의 막 그 캡처 사진들이 오는 경우를 다 합치면 수천 건이 온 거예요. 그걸 지금 정준희 교수님과 이런 미디어 전문가분들이 같이 분석을 해주시는 상황이고 전 또 대선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같이 하다가 대선 치르느라고 또 실시간 대응을 하느라고 약간 그 분들이 더 고생을 해주셨는데 6월 중순쯤에 이제 재단 이사회에 공식 보고하고 나면 그 이후에 최종안은 한 6월 뭐 말이나 7월 초쯤에 뭐 슬슬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시 대응팀을 마련할 예정이고 이런 것도 다 공식 제보를 받아서 재단 내에 시스템화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런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후원을 해주시면 저도 재단에 더 부탁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동안 제가 그 따로 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여드리진 않았던 건데 어떤 식으로도 유입이 되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딱 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딱 얼핏 보면은 약간 그 성적으로 좀 어필하면서 연예인들 막 이런 아이돌들 따라하고 이렇게 노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막 한번 뜨면은 계속 이런 알고리즘이 뜰 거거든요. 근데 이 채널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 일단 얼핏 보면 되게 성적으로 그 호기심이 있어서 막 클릭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저렇게 인증샷을 올렸냐? 배인규의 목소리와 연설을 듣고 자유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행진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더하고자 나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빨려 들어가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저 배인규 지금 이제 마약쟁이로 드러났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응디응디거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누가 봐도 이게 조롱하는 언어죠. MC 무연이라고 대놓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벗으면서 노출을 하면서 청소년들 이렇게 끌어들이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 응디응디 거리니까 이거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또 이런 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냥 얼핏 그냥 이 계정을 한번 보세요.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얼핏 보면 그냥 일반 젊은 여성이 그냥 그 인스타그램 올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올라온 콘텐츠를 보시면 여기에 윤석열 석방기념, 운지라이더, 뭐 우흥 이런 식으로 계속 유입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의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어떻게 되고 있나 가보니까 유튜브 채널 닫았어요. 저 썸네일 저걸로 바꿔놓고 모든 내용들 다 내려놨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지금 페이지 사용할 수 없다. 계정 삭제를 했는지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페이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어필하고 유머로 끌어들이고 게임 전략 정보, 전술 이런 걸로 끌어들이고 이런 데에 지금 그동안 거의 무방비로 털리다시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심플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 결국 핵심은 정보 유통 창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정보 유통 창구의 흐름을 분석해달라고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당정청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 이야기라면 좀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넘어갈게요. 게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게 그냥 보편화가 돼 있고요. 실제로 뭐 문재양이다, 뭐 드럼통이다, 닉네임조차도 그런 식으로 해내요. 뭐 찌드럼통 재양 어쩌고 저쩌고. 게임 닉네임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게임 채팅까지도 패드립, 뭐 악플 기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정치가 녹아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게임이 좋아가지고 하는데 뭐 찌지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님 닉네임 무슨 뜻임? 이러면은 아 이거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번 그런 거 가서 보셈 툭 토스하면 그럼 이제 그런데 또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냐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하면 이상한 놈이 돼 있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중거 집단이 그래서 핵심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뭐 아프리카 BJ가 일베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개념 없는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딱 이게 저 또래거든요. 제 세대. DC가 제일 유명했던 갤러리고 거기서 일간 베스트로 파생된 걸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남중남고 다닌 분들은 알겠지만 몇 명이 반해서 저런 장난을 한다. 근데 그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피식피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역겹고 어이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듣다 보면은 묘한 어떤 중독성 소위 병맛 컨텐츠라고 하죠. 병맛으로 막 피식피식해요. 그럼 내 도덕은 내 내적인 어떤 윤리 그 의식대로 보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언뜻 한 번 툭툭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반응을 보죠. 거기서 만약에 바로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서 하고 막 진짜 막 친구들한테도 맞거나 뭐 손절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안 퍼지죠. 근데 너도 그거 봤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준거 집단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일베에서 정보 이런 걸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보는데 거기서 또 일베 콘서트라는 유튜브였나 뭐 게임톡에서 얘기하는 걸 봤고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게임 얘기 나오고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그 전략 전술 뭐 정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적인 걸로 또 노출해서 끌어들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웃겨가지고 나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막 아프리카 BJ들도 누구는 1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 모독하는 영상 송출한 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돈 후원 때문에 별풍선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거 말고도 이제 철머시기가 막 5.18 뭐 김길태 세레머니 하고 막 이랬던 문제들도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초중고 강연을 다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가재맨이라는 데도 제가 너무 제가 지금 여기저기 그 할 일도 많고 판을 너무 많이 벌리는 것도 이제 사실 안 좋아서 요 이슈를 오늘 다룰까 말까 하다 그냥 하나의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 모시기도 같이 스타하던 선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구드럼통 이걸 두고 막 낄낄대고 막 제가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이게 되게 유쾌하고 막 되게 웃기고 막 즐겁고 소위 이런 유행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25년 3월 기사입니다. 엑셀 방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원래 오늘 다룰까 하다가 그것도 양이 또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건데 엑셀 방송도 막 여자들이 이렇게 그 엑셀로 이렇게 순위 나눠가지고 막 벗고 나와서 춤추고 이걸로 막 순위 매기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 뭐 요거랑 탈세 혐의랑 엮여 있다는 거죠.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그 사이버 레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 한마디로 이런 게 다 결국엔 물밑에서 소위 음지에 어떤 뭐 탈세 문제라든지 검은 돈이라든지 그걸 세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5년 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명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내란 종식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외교안보도 신경 써야 되고 하실 일이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걸 5년간 이 일만 해도 다 뿌리를 뽑기가 힘들다. 제가 그래서 계속 피가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제발 더 이상 한줌론 같은 게 최소한 민주당과 진보진영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숲, 네이버 치지직, 숲이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를 보세요. 단위 자체를 한번 보세요. 2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240만 단위입니다. 물론 모든 걸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걸 본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전반적인 그 저변에 깔린 문화, 유행, 소위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공적인 인물이라서 우리는 비판을 하는 건데 이런 풍자도 못하냐? 이따위 소리를 저들이 방어 논리랍시고 계속 떠들어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압력절, 호떡절 따위의 얘기는 뭐가 그렇게 유쾌하고 웃긴데요? 이거는 뭘, 누구를 위한 검증이고 풍자인데요? 압력절이 말 그대로 호떡절이 무슨 얘기냐면 12구 참사 당하신 분들이 서로 깔려서 돌아가셨다고 그걸 두고 호떡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것들을 정상적인 2030 남성이라고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 2030 남성들만 저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막 악플러들 저도 막 고소하고 잡아보면 50대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저도 지금 2명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데 경찰에서 최근에 하나 또 넘어갔어요. 한 명은 여성이더라고요. 이따위 짓을 저지르는데 이걸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그냥 넘어가 달래요. 이걸 대응하는 게 과도하대요. 아니 뭐 이런 저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혐오 대응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 억압이냐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준석 따위가 나와가지고 나 혐오한 거 하나만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런 말장난에 얼렁뚱땅 넘어가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따위 인간들이 무책임한 얘기를 저렇게 뿌려댈 때 음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심지어 그 음지에 그 소위 바퀴벌레들이 그 원래는 숨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대놓고 양지에서 날뛰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가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유족분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내 그 세상을 떠난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버젓이 거기다가 대고 저거 종북인데? 저거 지금 돈 노리고 저러는 거임? 이따위 소리를 떠들어대는 게 어떻게 대화의 대상이냐고요.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제보받은 게 2343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인스타, 뭐 스레드, 메타, X 등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2300건을 지금 이 정준희 교수님을 필두로 한 미디어 전문가 그 팀들도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보시면서 하나같이 다들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제가 예전에 KBS 라디오 고정을 할 때도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예전보다 노골적으로 이런 걸 보여드리죠. 말로 때우면요 사람들이 안 와닿아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 뭐 좀 애들끼리 저럴 수도 있지, 나이 먹고 애들 변한다니까, 그리고 좀 우리 땐 더 했어, 뭐 우리도 옛날에 막 전두환 막 전대가리라고도 하고, 이게 지금 맨날 저들이 물타기 하는 건데, 설령 전대가리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거랑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돌아가신 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걸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로 만든 저 세력들이랑 같다고 보십니까? 누가 됐든 제발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맨날 무슨 뭐 니네도 똑같지 않냐, 이따위로 그 이준석 지금 팬코 준천지들이 와가지고 니네들도 맨날 저 조롱하잖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냐고요. 이게 풍자입니까? 이게 정신 나간 것들이죠. 맨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검열을 한대요. MC 모형 검열 감시 시행 사건이라고 나무위키에다가 처음에 또 장난질 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무위키는 또 죽어도 못 잃어요. 저들은 나무위키에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고지를 선점해야지 이 게임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바로 검열하고 있다. 황희두 따위가 와가지고 노무현 뭐 이재명 저거 충성하려고 검열하고 있다. 이게 중국이 아니면 뭐냐, 이따위 얘기를 떠들어대려고 저렇게 저 나무위키를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온라인 공론장을 계속 더럽히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무관심으로 넘겨야 되냐는 거예요. 실제로 중도 보수 갤러리, 여기 이제 주로 그 한동훈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이에요. 노무현을 왜 검열하려 하는 거임? 황희도 같은 패급을 내세워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고 검열하는 거임. 이게 자유고 풍자와 해악 아님? 하는데, 앞서 본 내용들을 보면서도 자유고 풍자고 나발이고 할 자신 있으면 똑같은 수위로 한번 글을 써보길 바랍니다. 맨날 저렇게 찌질하게 그리고 IP로 우회해가지고 오지 말고 당당하게 회원가입하고 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지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센 척은 다 하고 있어요.
맨날 그 DC에 와가지고 익명으로, 그것도 심지어 익명을 넘어서 IP 우회해가지고 VPN으로 우회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또 겉으로는 막 세다, 막 난 당당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맨날 왜 경찰서에선 그러면 합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연락을 받을까요? 실제로 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패드립을 날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이렇게 성적인 모욕까지 하는 것들이란 겁니다. 이것도 니들의 표현의 자유냐? 내가 진짜 이걸 보면서 와,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를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할까? 이거를 어떤 정치인이든 한번 옹호를 해보라고요. 일베 폐쇄를 반대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던 나경원 같은 정치인들이 이 떡밥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냅두라고. 그 순간 당신들을 향하는 그 화살들이 얼마나 거셀지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래서 막 계속 규제 위주로 제가 얘기했죠. 대응하자. 이게 어쨌든 자유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만들자는 쪽이라면, 반면 또 이제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유가 필요한 데에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확실하게 간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개간이 폐지 칼을 빼들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특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게임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핵심 공약이었던 개간이 점진적 폐지는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 실제로 e스포츠, 그 광주 e스포츠 경기장 5월 18일 일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확률형 아이템 말씀도 즉흥적으로 갑자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 차별적인 검열, 불합리한 규제 철폐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지식백과에도 이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깨간이 폐지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한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윤석열이 하필 또 탈옥한 날이에요. 직위원 때문에. 그래서 당일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셨다가 바로 또 급하게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P2E 게임에 대해서 입장을 또 대신 전하게 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건 뭐 여가부 쪽으로 가가지고 더 검열이 세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또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새로운 보수당 갤러리에서는 제가 지식백과 영상에 댓글 조작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영상을 팬코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팬코에서도 실제로 뭐 물론 의견이 나뉘긴 한데 격추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전 누군지도 몰라요, 언제나 게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황희두라면 여성부에 이간시키겠네. 내가 여성부에 이간을 왜 시킵니까 이걸. 아무튼 그러면서 저에 대한 어떤 칭찬의 얘기는 일단 비추를 받고 봐요. 새로운 보수당 갤러리에서 이런 걸 올렸던데 제가 여론 조작을 왜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명백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이게 민주당 게임특위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럼 여가부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는 계획대로 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P2E와 웹3 게임에 대해선 공식 반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왜 여가부 얘기가 나오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가부 산하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유해 매체물 심의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보호법 제7조가 있어서 이게 관련한 심의 기관이 있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 한마디로 어떤 기관이 있으면 청소년 그 보호위원회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역할을 하던 게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인데 그럼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없어지면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보도 아니고 민주당 게임특위의 전문가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상원 의원실 거쳐서 지금 강유정 의원실 갔던 이도경 보좌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게임법과 청보법이나 이런 거는 다 개정과 정비를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고요. 현재 국회 구조와 그 상황상 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깨관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뭐로 확실하게 보면 됩니까?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의 친게임 개혁 행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공포 마케팅을 할 수 있죠. 명확하게 이렇게 제가 입장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깨간이 폐지를 하면 오히려 여가부로 가네 뭐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만큼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이슈는 특히 게임인들한테는 엄청난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그래서 입장을 전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게임 플레이 자유를 확대하고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통한 투명한 심의, 이 체계로 나아가겠다. 저도 검열 규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한 데는 또 규제가 필요하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이버 내란 문제와 소위 그 다양한 이 플랫폼별의 그 무책임한 방종은 안 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문제가 지금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fem코에서 격추를 당했습니다. 와, 새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칼 빼든다. 그래서 이게 격추를 당했다고 제가 비판을 하니까 야, 이재명 이름이 들어갔잖아. 원래 이 fem코에서는 정치인 이름 들어가면 다 이거 날린다니까? 라고 하길래 며칠 좀 볼라 그랬어요. 며칠 가지도 않아가지고 어떤 글이 올라왔냐. 최해병 특검 통과 이후 거수 경례하는 해병대 전우회. 야, 이것도 격추당합니다. 여기에 뭐 이재명 세 글자가 들어갔습니까? 뭐 민주당이 들어갔습니까? 뭡니까? 아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안보 이슈 아닙니까? 그리고 군인들, 특히 청년들, 남성들 입장에선 더더욱이나 이거를 참을 수 없는 이슈예요.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도 이 문제에 같이 분노를 해주시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날려버려요. 아니 그러면 앞에 본인들 딴에는 해명한다는 소리가 원래 정치인 얘기가 들어가면은 차단을 한다며요. 날려버린다며요. 그럼 이건 왜 날아간 겁니까 도대체? 아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통과가 됐다고 하긴 했어요. 뭐 이거는 왜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내란 청산, 그리고 친일 뉴라이트 대응, 그리고 게임 e스포츠의 대전환. 그래서 그동안 e스포츠 종주국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의 그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사우디 쪽의 오일머니라든지 이런 데서 또 대대적인 투자를 많이 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다시 그 최상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역할에 집중을 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고, 대선 기간이라서 제가 전해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또 용산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소를 해서 다녀온 것도 있고 또 고소를 당해서 다녀온 것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불송치 혐의로 끝났고요. 제 건은.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고소를 해서 검찰청으로 넘어간 건이 일단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또 썼던 사람이 있어요. 노무현 재단에서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사과를 쓴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대응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씩 좀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혹시 그동안 안 보셔서 이 김지방 센터장이 이런 글을 쓰신 거라면 최소한 이런 내용이라도 보시고 다시 한번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fem코 DC 이걸 보고도 여전히 뭐 기성세대의 뭐 낙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혹은 똑같은 얘기를 정치권에서 한다면 그게 민주당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강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온라인 공론장이 이렇게 더럽혀진 거는 결국 미래 세대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특히 지금 호남이라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아왔는지를 특히나 기성 정치인들이라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런 짤들이 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호남을 의도적으로 소외를 시켰고 여전히 폭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면서 예전에는 눈치라도 봤지 이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코인까지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갈라치기 당하고 특히 경상도는 특혜로 계속 각종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그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명박이 일베를 키우면서 본격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호남 비하 이런 거를 보편화시켰다. 전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명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